이스라엘이 지금 더 욕심을 내는 게 시리아, 골란 고지와 그리고 리바논 이런 지역을 계속 전략적으로 확보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석유 결제를 달러 결제로 하자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최근 세계의 화약가라고 불리는 중동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우디와 이란이 지금 화해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우디와 시리아도 지금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쪽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 시선으로 이 얽히고 설킨 중동의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 그 중심에 중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아주 쉽게 정리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여러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데요. 사우디, 이란이요, 시리아와도 관계 정상화 합의, 연합뉴스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강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름이 네타냐후라는 총리인데 극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지금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동에 지금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국면에 오히려 또 불안한 요소를 더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읽으려면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또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그 배경에 대해 모르면 들어도 머리에 남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유한 시선으로 한번 편하게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동 이러면 여러분들은 한 줄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줄기는 이스라엘은 면적이 아주 작은 국가죠. 면적이 당초에 1.46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중국 북경시보다도 더 작습니다. 북경시는 1.6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국가였고요. 근데 뒤에는 미국과 유대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불안이 있냐면,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미사일 하나 날아와도 전체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에 미국, 그리고 유대 자본을 믿고 계속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처한 지금 위치를 보면은 주변에 이라크, 이란,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돼 있어요. 초기에 면적이 굉장히 작다가 후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굉장히 큰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계속 팔레스타인 땅을 계속 수복합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팔레스타인이 엄청 큰 영토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다 먹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됐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됐고 팔레스타인은 아주 작은 부분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서 2000년 후에 들어와서는 팔레스타인이 아주 작은 면적만 차지했고 이스라엘이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슬람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그동안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동 전쟁 5차가 있었어요. 5차 5번. 이게 다 이스라엘의 영토 침략하고 관계되는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이 일단 팔레스타인 영토를 많이 전쟁을 통해서 확보해 왔고, 지금 더 욕심을 내는 게 시리아, 골란 고지와 그리고 리바논 이런 지역을 계속 전략적으로 확보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국가 안전을 위해서는 그 국가의 위협이 되는 지역을 다 자기 영토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게 지금 시리아의 골란 고지였고요. 이슬람교 국가들이 다 반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방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경제 협력을 위해서도 스위스 운하를 확보했어야 되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 이런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 확보를 했어야 돼요. 5번 펼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게 이른바 6.1 전쟁이라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그래서 패하고 나서
무슨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1975년에 키신저가 이 비밀리에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사우디를 방문해서 무슨 협력을 맺냐면 석유 결제를 달러 결제로 하자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협정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지금 제3차 중동전쟁에서 아라비아하고 이슬람 국가들 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하고 달러 결제를 구축하는 대신에 이스라엘한테 무슨 요구를 했냐면 우선 더는 확장하지 말라.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려도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서 군사안보를 군사 무기를 지원해주고 군사적으로 해줄 나라가 미국인데 말을 안 들었다가는 주변에 다 반이스라엘 국가 아라비아하고 이슬람 국가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생존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 없으면 미국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석유가 달러로 결제되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사우디가 미국하고 이 달러 결제 협정하면서 이슬람 국가, 아라비아 국가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또 아라비아 국가, 이슬람 국가들을 배신한 게 속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는 그들이 적인 이스라엘과 가깝게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원래는 그 중동에서의 맹주 국가 그리고 어떤 아라비아 이슬람 이 상징이었고 리더 국가였는데 이것 때문에 그 지위를 영향받게 됩니다. 이때 이란이 마침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란 혁명은 무슨 혁명이었냐면 당시에 팔라비 2세라고 입헌 군주제를 실행했어요. 말이 입헌 군주, 사실상 권위주의 전제 군주제를 취했죠. 그래서 친서방 정책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50년대부터. 쉽게 말하면 친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 경제는 고속으로 발전해요, 이란이. 근데 그 발전한 성과가 골고루 국민들한테 가지 않고 주로 팔라비, 왕조, 자기네 다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오일 셰크가 발생하면서 이 팔라비 왕조가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석유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팔라비 왕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굉장히 불만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이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국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슬람 공화국을 만드는 혁명이 사실은 이슬람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혁명이 79년도에 일어나서 이제는 이란은 어떤 국가가 됐냐면 종교 리더가 나라를 이끄는 국가가 됐고 그 종교 리더가 이슬람의 상징으로 되면서 중동에서의 이슬람을 다 통일시키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국가는 이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내놨던 이슬람 종교의 그 리더 형상을 이란이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란은 그때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반미가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중동에서의 리더 국가로 됩니다. 근데 이 이란이 특별한 국가예요. 이 나라는 그 소련하고도 친하고 또 그 전에 미국하고도 오랫동안 지내와서 공업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제조업 실력이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에 속했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제4차 중동전쟁이 구소련하고 미국과의 전쟁이었고 중동에서 대리전쟁이 치러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하고 반대쪽에 있는 게 구소련이었고요. 구소련이 이 이슬람 국가들의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슬람 쪽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많은 아라비아 국가들이 구소련에 지원받은 무기를 가지고 미국이 지원 이스라엘 전쟁을 치른 게 제4차 전쟁인데 그게 1973년도입니다. 67년에 제3차 전쟁이 아까 일어났고요. 6.1 전쟁. 그리고 73년에 아라비아 국가와 이슬람 국가 그리고 구소련이 이스라엘과 미국하고 싸우는 전쟁이 제4차 중동 전쟁인데 소련이 실력이 미국보다 안 되다 보니까 이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련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는 이미 미국하고 같은 선을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가는 이 상황이었고 이란은 이슬람의 반미 세력으로 그리고 중동의 리더 국가로 이렇게 서게 되면서 계속 제재도 받게 되고 쭉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와 이란은 이렇게 돼서 사실은 각자 중동에서 두 개의 호랑이처럼 대립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2016년에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단교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북경에서 만나서 서로 화해 제스처를 하고 2개월 사이에 다시 회복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그 팔레스타인 문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계속 영토를 빼앗겨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극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오는 거죠. 근데 러시아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중동에서는 결국은 반미 혹은 이스라엘, 반이스라엘 하면 이슬람 국가의 정치적 리더가 되는 이런 자리를 꿰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란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후에 이 튀르키예도 결국은 또 반이스라엘, 반미 이런 입장에 서면서 결국은 또 중동에서의 하나의 리더 형상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중동은 과거에 제국의 역사를 가졌던 튀르키예, 그리고 아라비아 제국의 사우디,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 이 4개가 중동의 과거 맹주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누가 반미하냐, 누가 반이스라엘 하냐에 따라서 이 이슬람 종교 국가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중동 정세는 이 이스라엘과 그 뒤에 미국과 정체 아라비아와 이슬람 국가들 간의 대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리더 국가 되려면 반이스라엘, 반미 이런 형상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중동은 미국의 중요한 나라였어요. 주로 석유 때문에.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가 그 석유를 많이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2000년이 지나면서 미국이 셀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에너지 독립국가가 되면서 중동이 많이 전략 가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 사우디 문제 처리하는 걸 보면서 미국이 왜 사우디와 달러 결제 협정을 했을까요? 사우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중동 국가를 견제하고 양손 전략을 취했던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걸 봐왔기 때문에 중동은 항상 뭘 걱정하냐면, 중동 국가들은 사우디도 그래요. 항상 이란이 핵으로 공격할까 봐 걱정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만약에 미국이 받치 안 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기를 지켜낼까? 그리고 옆에 시리아,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에서 땅을 침범해 가잖아요.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안보가 일단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 영토 확장을 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국가들의 제일 큰 1차 우려는 국가안보. 이게 1차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국가안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정책을 취해오고 있고요. 그 뒤에 미국이 받쳐줬고요. 미국이 군사안보 우산 역할을 해준 거고요. 이슬람 국가들은 또 반미 쪽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 항상 국가안보 문제가 있는데, 친미 국가들은 뭘 걱정하냐. 미국이 만약에 아프간에 철수했을 때 자기네 안보를 누가 지켜줄지.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은 만약에 친미 국가 이스라엘이 계속 영토 확장, 주변 영토 확장하고 뺏어가고, 그리고 사우디도 똑같이 만약에 미국이 철수할 때 어떻게 이 안보를 지킬 것인지, 그리고 사우디와 미국이 특히 민주당 때 불협화음이 큽니다. 인권 문제를 가지고 바이든이 사우디를 지적한 적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항상 이게 군사안보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늘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 세력에 있던 이 시아파 이란 같은 나라들이 어떤 막 드론을 통해서 막 거기 석유 공장을 파괴하거나 이러면 아예 밥줄이 끊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항상 불안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동의 핵심 문제는 군사안보와 경제발전입니다. 경제발전은 이제는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가 점점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친환경 문제가 나오고 기후변화 문제가 나오면서 석유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하자는 글로벌, 특히 유럽을 대표해서 글로벌 질서가 지금 계속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못 팔 때 뭐 먹고 살지? 이게 또 중동의 석유 국가들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산업 구조의 다양화, 이게 또 큰 이슈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그리고 경제 발전의 산업 체계를 다양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는 빨리 지금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 사우디는 지금 바이든 정부와 이런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이게 군사안보적으로 확실히 해줄 수 있는지, 나중에 미국이 패권주의를 이었을 때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경제를 이제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203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던 와중에 중국이 이 미국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간을 많이 팔고,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의 시간을 많이 팔고 해서 중동에 지금 덜 여유가 있을 때, 중국이 어차피 중동이란 나라가 그냥 중립만 지켜줘도 중국에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와 이란 이 화해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 이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의 이런 이중 전략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철수했을 때, 우리를 지켜봐줬을 때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 다 같이 망하면 안 되니까 또 경제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은 이제는 이슬람 국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뒤에 미국이라는 걸 믿고 계속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조차도 국가안보가 위기인 거예요. 미국이 지켜주지 않을 때 누가 우리를 지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에 미사일 나와서 전체 국가가 날아가는 면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토를 계속 넓혀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체 중동 문제의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이 종교 문제, 이슬람 세계와 미국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적극적으로 외교 전략을 펼치면서 이들이 생각을 잘 읽었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서는 합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이 사우디의 이 네옴시티 건설에도 가장 필요한 거고요. 이란의 경제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중국 경제가 가장 필요한 거고,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는 결국 아시아 국가들하고 경제 협력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런 스위스 운하가 필요하고요. 거기를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동에는 두 가지 힘이 다 존재합니다. 일단은 이슬람 국가도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서로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그게 사우디와 이란, 사우디와 지금 시리아가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하나에 똘똘 뭉쳐서, 과거 그 UAE가 만들어진 배경이죠. 58년에. 그런 면에서 이슬람이 다시 종교 중심으로 다시 합치는 이 시대적 배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발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립된 중동, 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하면서 아다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 문제는 어떻게 될까를 전망해 볼 때 이스라엘 계속 봐야 돼요.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는 계속 지금 또 구호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이란, 중국과 사우디, 이게 기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지금 위안화 대출을 해준다고 사우디에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그래서 이건 다 에너지 공급가라서 중국한테는 중요한 국가고, 또 이 나라들은 제조업 다양화, 산업체계 구축에서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앞으로 미중 갈등 시대에 이 중동 국가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제 질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정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국가 안보와 자국의 경제 발전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든 나라의 미션이고 중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국이 지금 중동에 가장 필요하게 서 있는 거고, 중동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박앤파워 역할을 하겠다라는 또 전략적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중동 문제를 보면 어떤 기사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왜 이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더 전망하기 쉬울 겁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